네, 오늘 열리게 될 대한항공 주주총회 전망과 앞으로의 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리면 이제 조양호 회장의 이사직 연임 안건을 통과가 될지 관심이 사는데, 네, 일단은 조 회장 본인과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연임을 생각할 건데 이 반대하는 국민연금 측은 어떤 의견을 낼까요? 사실 뭐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이미 외국계 의결권 자문회사도 반대를 했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과연 경영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조양호 회장 일가가 전체적으로 횡령, 배임, 그리고 밀수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결국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 회장 일가가 맡은 다음부터 지난 20년, 지금 금년 2018년에 부채 비율이 거의 3배가 올랐거든요. 예. 600%라는 거는 일반 대기업들이 한 40에서 100% 정도 부채 비율이라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매출액이 약 7.2%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7%가량 빠졌고요. 더군다나 이 803억의 손실을 냈어요. 결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직 경영에 대한 역량이 검증되지도 않은 자녀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놓고 또 갑질, 일탈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 이미지 실추 그리고 회사 경영에 손실을 미쳐서 잘 나가던 회사죠. 어대한항공이 잘 나가던 회사를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무리 부분입니다. 결국은 조양호 회장 자신이 벌써 그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한항공에 약 257억 정도 손실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 재판에서 그 재판 비용을 회사가 내게 했어요.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19억 정도 되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대학 옆에 약국을 내고 약 1,522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을 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어제 이제 국민연금이 회의를 하면서 반대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뭐 회의가 거의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결정이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영권에 관여를 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주주가 주주 대표로서 회사를 계속 경영을 해왔는데 국민연금이 공적 기관으로서 경영에 참여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다 해서 사실 청지기죠.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봉사하겠다라고 국민연금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과연 경영에 참여를 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죠. 이 국민연금이 지금 11.56%를 갖고 있으니까 2대 주주란 말이죠. 그래서 2대 주주면 굉장한 지위인 겁니다. 예. 당연히 관여를 하는 게 맞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태, 문제가 된 이 상태라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거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근데 다행히 이제 수탁자위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세계 그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 그리고 기업 지배 연구원 기업 한국 지배 구조원 이런 데 다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도 조금 더 편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 그런데 보통 재벌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지분이 많거나 가족이나 친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호 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자기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한다, 좀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의 오너 경영이다 그러면 재벌 총수 또는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대한항공 정도의 규모면 과거에 이제 창업했을 때는 당연히 창업자와 그 일가리 지분이 높겠죠. 예. 근데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자금도 끌어들여 와야 되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처럼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주주 구성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지분이 원래대로 유지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영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3.5%, 35% 지분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11.56% 그리고 외국계가 한 20% 정도 됩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영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경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네. 예, 오늘 주총에서 이제 표 대결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조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어느 정도 표를 얻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통 일반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예. 일반 회사들은 참석 주주의 2분의 1이 찬성을 하면 대부분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정관을 좀 바꿔서 3분의 2 사내 이사를 선임하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항공의 그 조영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33.35%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는 더 얻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진칼의 주주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조양호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대표가 이사 선임에 이제 될지 안 될지가 관건일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석태수 대표이사의 경우는 2015년, 18년에도 사실은 너무 장기 연임을 했다 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KCGI가 이제 2대 주주인데 지분이 아까 11% 정도 되는데 석태수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 제안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그 주주 제안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한진칼에서는 주주 제안을 주주총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석태수 대표가 연임을 하는데 걸림돌이 약간 제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또 재밌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여기 KCGI에서 감사인을 선임해달라.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주총회의 절차와 방법, 시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선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과정에서 이 감사인이 선임이 돼서 감사를 하다가 혹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시 한번 석태수 대표의 연임 문제가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의 의결권 결정 상황을 보면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우호 지분이 33.35%라고 하면 굉장히 큰 지분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고 외국계가 20% 정도 되는데 이 외국계 회사들은 대부분이 ISS라고 하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감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우리 국내에서도 서스틴베스트가 반대를 했고 기업 지배구조원이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내이사를 선임을 하기 위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대한항공 측이나 즉 조양호 회장 측이나 양쪽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 주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겠지만 매우 어렵겠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한 52%는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주주권 강화를 외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몇 년간 계속 대우건설 인수의 실패죠. 이후에
부채의 늪에 사실은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부채 비율이 아까 이제 대한항공도 우리 60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시아나도 603% 정도 됩니다. 아, 예. 그게 지금 아시아나에서는 약 그 3조 3천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갚으려고 지금 뭐 자산도 매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잘못된 단추를 잘못 빼서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갚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영업이익도 손실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기내식 대란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가 20년 된 이상 된 비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요. 이거 하려면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부채를 줄일 방법은 막막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영이 점점 나빠질 거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이제 금호 산업과 금호 석유화학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자체로는 사실은 대한항공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외국인 주주들이나 국내 투자사 또는 기금과 같은 데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영권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항공업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슷한 시기에 지금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어떻게 이 위기를 좀 돌파해 나가야 될까요? 뭐 사실은 두 회사의 이슈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의 경우도 그랬고 결국은 이제 주주들의 이 권한 강화라고 하는 부분. 자기가 투자한 돈을 맡겼는데 열심히 잘 해줘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하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국민연금의 스튜어십 코드를 작동을 하기로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진즉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경쟁력을 가지려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기술 개발,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핵심에는 사실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회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미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회사들입니다. 더군다나 항공산업은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야만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